예. 여러분들은 좀 서구셨어요, 좀 전에. 예. 남영희 위원장이 자리에 앉자마자 화면이 켜지는 놀라운 타이밍이 있잖아요. 예전에 그 동계올림픽에서 스케이트 날을 집어넣는 것 같은. 바란자. 김기훈. 그저 김동성 아니에요, 김동성? 최초는 김기훈이죠. 김기훈. 아, 그랬습니까? 예. 스케이트 날을 싹 집어넣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대통령 오늘 몇 신고 이게 뭐가요? 지금 이 권력기관 아. 개혁 어쩌고 얘기 나왔어요. 뭐 나왔어요? 근데 이 특별한 메시지. 문재인 정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측이 가능해. 무슨 얘기가 나왔을 때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갑자기 매우 쳐라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자, 이거 좀 쳤으면 좋겠어.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은 거기서 무슨 얘기가 나왔을지가 답이 나와. 제가 그거 자료 안 보고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아직 정보를 못 들었으니까. 검찰 개혁에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라. 끝. 진짜요? 예. 아니 당연하잖아요. 그럼 500원? 걸어봐요? 5,000원, 500원 갖고 되겠습니까? 5,000원? 진짜요? 5,000원 걸어보자는데 자, 시작하겠습니다. 10배로 늘 기호 1번만 할 정당이 있습니다. 2010 다시 할게요. 너무 좋아하셔요 이 멘트를. 아니요, 그게 아니라 이렇게 내가 리듬을 놓쳤어. 늘 기호 1번만 할 정당이 있습니다. 2016년부터 시작된 기호 1번은 2030년, 2040년, 2050년에도 계속될 것입니다. 1번 민주당의 연속 집권을 위한 연구, 공부방송, 1번 민주당의 연속 집권을 위한 서동요 방송, 정치 1번가 41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제 옆에는 지금 세 분 나와 계십니다. 박진영 민주당 상근부 대변인, 김포 JYP 나와 있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김포 JYP 박진영입니다. 요즘 날라다니시대요? 요즘 날라다니시더라고요. 그 우리 박진영 대변인이 일반 그 레거시 미디어 나가면은 토론의 그 뭐랄까요, 왕 이런 느낌 들 정도로 잘해. 날라차기 당하고 있습니다. 통역기 필요 없어요? 네. 다음에 남영희 인천 동구 미추 얼굴 지역위원장,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자, 그리고 민영배 광주 광산을 국회의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사실상 방고정으로 이제. 방고정이에요? 그러니까 두 분이 온고정이고 제가 방고정이고. 왜 그러냐면은 현역 국회의원들이 일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매주 나온다는 장담을 못 드리고. 예. 그래서 일정이 없으시면 나오세요. 이걸 방고정이라고 하죠. 그걸로 양해를 좀 해주십시오. 예. 충분히요, 충분히. 예. 나란 일을 살피셔야죠. 국가 중대사가 없으시면 나와 주십시오. 이렇게. 박진영 부대변인한테는 정말 부러운 사람일 거 아니에요. 남영희 부대변인한테도 정말 부러운 사람일 거 아니에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거. 부럽다기보다 원래 저게 저 이쪽으로 가라고요? 예. 선배님이라서. 커버 이쪽으로 가라더라고. 이쪽으로 이렇게. 아무튼 그 가장 부러운 사람들 중에 하나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박진영은 남영희가 부럽고 지역위원장이라도 하니까 남영희는 민영배가 부럽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근데 실상은 뭐 너무 고달프고 힘드신 거 아니에요? 많은 일을 눈치채셨어요? 그래도 이런 말은 절대 어디 가서 하면 안 되는 거라면서요. 가까이서 뵈면 뵐수록 저는 국회의원들이 극한 직업이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300명 국회의원들 중에 이름값 하는 국회의원이 진짜 몇 명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아니요, 저는 훌륭하신 것 같아요. 옛날에 그렇게 소문이 났는데 가서 보니까 아니에요. 다들 진짜 다들 잘하시던데. 아니 저희 당은 적어도 그래요. 제가 보면. 진짜로. 그 숨쉬는 정치다 코너에서 어쩔 때는 이렇게 정말 처음 들어본 국회의원들 네. 초대할 때 있거든요. 실제로 이게 뒤적뒤적 해보면 일 잘해. 근데 알려지지 않은 것뿐이에요. 네. 아니 저희 당은 특히 그런 것 같아요. 진짜 농담이 아니라 빠지는 분이 없어요. 특히 비례대표 분들도 당신들 그 자기 분야에서 아주 정말 잘. 민영배 의원도 부러운 대상이 접니다. 이렇게 돌아요. 왜 그러냐면 내가 봤을 땐 그래요. 자유로운. 저는 국회의원 되고 싶은 생각이 없고 전혀 안 부럽거든요. 근데 한편으로 보면은 어떤 저런 느낌의 자유? 여기 부러울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진짜로 시간이 좀 많이 흐르면 더 그게 심해질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지금은 초판이라 뭐 이렇게 버티는데
시간이 많이 흐르면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대한민국 국회의원보다 언론 재벌이 더 아, 아니 뭐 그거는 좀 특히나 좀 푸나님 차원이 같은 좀 경우. 차원이 좀 달라서 뭐 제가 언론 재벌이라고 다 부러워하는 건 아니고 되십시오. 새날이니까 부러워하는 거지. 조선일보 하나도 안 부러워요. 말해놓고도 왜 이렇게 민망한지. 이번에 보니까 그 제가 진짜 오늘 아침에 회의하면서 깜짝 놀랐는데 그 실사를 했는데 발행부스하고 독자 조사는 ABC 협회 그 인증 ABC 인증 있잖아요. 야 그게 그런 사기가 어디가 있대 진짜. 어떻게 그렇게 사기를 칠 수가 있나 언론사가. 그러니까 자기 독자가 100명인데 실제로는 50명인데 100명이라 해가지고 100명의 광고비를 받고 정부 보조금 받고 이런 걸 무슨 정부 광고도 받고 아이고 진짜 혼내야겠던데. 아, 요거는 진짜 폐간 수준의 저는. 아니 정말 된다고 생각해요. 봐봐요. 이게 기업을 속였잖아. 일단 광고하니까 정부를 속였잖아요. 독자를 속였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 이거. 저 진짜 깜짝 놀랐어요. 이슈가 안 돼. 네. 그러니까 이슈가 안 돼요. 네. 우리도 진짜 지금 그게 환장할 일이에요. 제가 옛날에 무슨 민원연 이사회 보고 이게 언론동 쪽 글 좀 해봤잖아요. 아이고 그거를 못하게 하려고 ABC 제도를 도입을 한 건데 정직하게 해라. 아니 언론이 스스로 정직해야 정의를 얘기하고 진실을 얘기하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사기치면 어떡해. 이거 국수본이 할 일이 많이 생겼더라고. 이번에 LH도 그렇고 해야 되죠. 이것도 그렇고. 그래서 실력을 보여줘야 돼요. 네. 무슨 수사는 검찰이야 잘한다는 이런 얼토당토하는 저는 그거 진짜 아니 검찰이 그동안 해왔고 권한을 갖고 있고 그러니까 하는 거지. 아이 국수본이 그 딱 마음 먹고 경찰들 그 수사 공부 다 하잖아요. 학습하고 하면 왜 못해요. 이번에 한번 기대해봐야 돼. 의원님하고 저도 거기 포함되어 있는 미디어 언론 상생 TF에서 해야 될 일이 또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제 보셨어요? 그 다음과 네이버 포털에서 사실 저희가 알고 있는 메인 뉴스는 AI가 작동돼서 그 뭐 진보 계층이면 진보 채널에 가까운 뭔가가 작동된다고 했던 게 사실이 아니더라는 게 또 어제 또 그러니까요. MBC에서 보도를 했잖아요. 이런 면들이 고쳐야 될 게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세게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지금까지 조선일보는 200만 부쯤 찍는 줄 알았어요. 네. 58만 부. 야, 58만 부. 요거는 만약에 윤석열이 검찰총장에 있을 때 이런 것들도 수사할 수 있거든요. 만약에 이게 조선일보, 동아일보 이런 중앙일보 이런 회사들이 윤석열이었다면 수사했을 거예요. 아 그런 걸 해야지 그런 걸. 그렇죠. 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언론들이 나온 것 중에 그 중앙일보가 윤석열을 만난 뭐 거물 정신. 거물 정치. 누구래요 도대체? 네. 제가 아는 그런 거물 정치는 없는데 누구예요? 민영배 아니에요? 아따 그렇게 희롱하십니까? 그러니까 그런 보도들이잖아요. 그 정말 타블로이드판에서나 보는 가십거리. 뭐 사실일 수도 있죠. 왜냐하면 최근에 나온 얘기가 그런 거니까. 안철수하고 윤석열 사이에 정치인이 하나 있다. 그 이제 이쪽에서는 다 파다한 사람이죠. 김한길일 거라고. 김한길 씨가 윤석열 대통령을 뭐 거론했다 뭐 이런 내용이 핵심이에요. 아, 그럼 절대 안 되겠네요. 그러니까. 야 눈치 빠르네. 그래서 그랬나요? 회사는 다른데 한길 리서치가 저번에 윤석열을 1위로 띄우던데. 한길. 아 그리고 그 얘기 나오니까 들리는 얘기 한번 하나 있던데 대선에서 이겨본 적이 없다 이렇게. 누가요? 그 거물 정치인요. 아, 김한길 씨요? 아니 누군지는 모르는데 하여튼 이겨본 적이 없대요. 그 언론에 이제 두 분 나왔잖아요. 뭐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모르겠지만 김한길 전 대표와 이제 정대철 고문인데 참 만나도 참 어떻게 그런 분을 만나실까. 미리 피곤해지지 않아요. 이제 이런 기사들이 계속 생산될 아니 텐데. 제가 저쪽 당 쪽에 물어보니까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만났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뭐 3월 달에 뭐 별이 뜬다 뭐 이런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보궐선거에 영향을 미쳐달라 그런 취지의 뉘앙스다 이렇게 자기들끼리 해석을 하는데 근데 진짜 제 그 식으로 보자면
그러니까 정치에 제가 자주 쓰는 표현이잖아요. 지체 현상이 심각해요. 맞습니다. 지체 지진아들이에요. 지진아들. 그러니까 시민들은 이만큼 가 있는데 민주당이 이만큼 와 있으면 거기는 이만큼 있고 이번에 보니까 그 윤모 씨는 이만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렇게 그 이른바 이 정치적인 공학을 작동시키면 뭐가 통하던 그런 시대의 그 논리가 이 보수 수구 언론하고 이 검찰의 이 총수를 지낸 이 사람하고 정말 이게 어쩜 이렇게 닮아가지고 네, 그렇죠. 과학적 그래서 네. 안심이 좀 되더라니까요. 아까 의원님 이야기하시기 전에 제가 하려던 말을 그대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요? 이걸 조금 더 제가 생각했던 대로 이야기를 하면은 언론이 옛날 방식으로 여론조사를 합니다. 이따가 다음 시사 시간에 그걸 분석을 해드릴 텐데, 그러니까 사실상 여론조사로 가치감 여론조사를 띄워요. 어떻게든지 항목을 통해 가지고 윤석열을 최대한 칭찬한 다음에 뭐 자기 대선 주자 이렇게 물어보는 그 방식으로 누가 뜨죠. 그러면 정치인들이 그걸 보고 여론조사를 따라가요. 야, 따라가. 막상 선거를 해보면 결과가 다르게 나와. 다르게 나오죠. 그 이유는 아까 말씀하신 그거예요. 시민들을 못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 바라보는 시각이 그나마 제가 봤을 때 정치인들 중에 그게 가장 이 시민들 정치에 최적화되어 있는 분이 문 대통령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실제로 그런 식으로 안 보니까. 출발이나 탄생 자체가 그런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오늘도 제가 어떻게 점심을 기자분들 몇 분하고 세 분하고 점심을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시선이 아예 다른 거다. 출발부터 다른 거고 그러니까 정치가 여의도 정치가 지금 제일 큰 문제가 그 부분이라고 본다. 어느 쪽에서 보느냐? 어느 지점에 있다고 하는 것을 확인하느냐? 그런데 핵심은 뭐냐면 주권자 시민들의 요구가 뭔지 이걸 볼 수 있느냐 없느냐다. 아무리 자신들의 필요나 이 자신들의 욕구를 아무리 얘기해봐야 소용없다 그건. 최근에 증명된 게 나경원 후보 아니었을까요? 그렇지. 언론에서 계속해서 띄워주고 만들려고 애를 썼는데도 그래도 안 안 되죠. 안 됐잖아요. 되죠. 그 결과를 좀 보고 아셔야 될 결과를 텐데. 그러니까 그죠? 여론조사나 언론사들이 못 맞히면은 죄송합니다. 사과를 해야 되는데 타이틀이 바뀌어요. 이변. 이변이 어디가 있어요? 이변이 안에서 다 싹트고 있던 것들이 겉으로 드러나는 시민들 거지. 의식 수준을 못 사실 따라가는 이게 거지. 정치를 민심과 달리 기획해서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이제 착각. 언론사와 여론조사 회사잖아요. 구시대적. 이게 이제 구시대적인 거기도 하고 이거 한 번쯤은 제가 봤을 때는 제도 법률 문제로서 접근을 해봐야 돼요. 꼭 같은 건 아닌데 제가 익명 보도를 어떻게 제한할 것인가 지금 입법 준비를 하고 있어요. 관계자에 의하면 뭐 민주당에 70년 동안 지금 국회의원이신 분이 있잖아요. 관계자. 관계자. 청와대에도 관계자 계시고요. 예. 핵심 관계자. 핵관. 줄여서 핵관이에요. 핵관. 진짜 이건 좀 진짜 제재를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실을 그렇게 익명 보도하는 건 오케이. 지금 그런 게 있거든요. 미국 영국 공영방송 BBC의 익명 보도가 6-7%밖에 안 돼요. 우리는 KBS가 24~25% 선이에요. KBS가요. 그럼요. 아웃실서. 그런데 아니 뉴스를 통틀어서 그러면 아니 연구 결과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면 신문들 한번 봐보면 어떨 것 같아요? 대부분이 뭐 정치 기사 뭐 이래 되는 거예요? 아 근데 이게 이런 게 있어요. 그 김한길 씨라든지 하는 정치인들이 진짜 알아둬야 될 게 뭐냐면 원래 이제 언론의 기능이 아젠다 세팅이거든요. 의제를 설정해 놓고 그 의제를 끌어가는 거였는데 그 아젠다 세팅 기능을 상당수 상실을 했단 말이에요. 네. 거기에 이제 SNS라든지 이런 1인 미디어들이 많이 갖고 왔죠. 그렇죠. 그럼 거기에 맞게 뭔가 상황 변화가 돼야 되고 의식이 바뀌어야 되는데 아직도 여전히 이 탑다운 방식으로 끌어가실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세상의 변화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어야 되는 게 언론하고 정치인인데 이 세상의 변화에 가장 뒤처져 있는 게 지금 일부 언론하고 일부 정치인들. 그러니까 아까 거물 정치인이라고 했더니 이건 오타인 것 같아요. 구물 정치인을 잘못 쓴 것 같아요. 오타. 그러니까 이 이야기 결론을 맺자면 예를 들어서 조국 장관 이슈는요.
처음에 뜰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언론이 맹폭을 했기 때문에 거의 뒤집지를 못한 상태에서 끝났거든요. 그러면 그 과정에 일종의 그 사태에 대한 중간평가로 치러진 게 총선이에요. 총선은 압승했잖아요. 네. 실제로 국민들 저변에는 조국 장관한테 윤석열이 너무했네. 요 정서가 더 팽팽한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여론조사에서는 그거를 잡아내지를 못하는 거죠. 그 즈음에 제가 동네 그 경로당에 이렇게 다녀봤어요. 어르신들이, 어머니 아버지들이 몸매 해도 너무한다. 어르신들이. 다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짠해서 어쩔까 이러신다고요. 그러니까 참 한심한 거죠, 정말. 듣기 전에 그 여론조사 회사 보면서요. 잘한다 못한다로 양자로 구별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로 제가 한번 들어볼게요. 17개 광역시도지사들 중에 잘한다 못한다 하면요. 무조건 영호남 시도지사는 1등할 수밖에 없어요. 정당 지지도가 높은 쪽에서 이 지역주의가 작동하는 곳에서 단체장이 됐기 때문에. 근데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순위를 매겨버리거든요. 그리고 수도권이라든가 좀 이 중립지역에 있는 시도지사들은 늘 꼴찌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수도권의 이재모 지사는 뭐 8개월째인가 1등하고 있다는데? 이재모 지사요? 네. 특수한 경우인데. 이모명 지사입니까? 그게 좀 이렇게 네. 이재명 지사죠? 그분이. 뭐 이름 모른 척 하시는 처음 들어보세요? 아니 하도 뭐 이렇게 요즘은 하여튼 이재명 지사. 이 대통령 지지도도 잘한다 못한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사실. 네. 자, 그 부분은 뭔가 이제 과도기가 아닐까 싶어요. 그 시대가 바뀌고 있는데 패러다임 자체가 안 바뀐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모사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그 이야기는 뭐 또 다른 방송에서 한번 풀어보고요. 그래서 앞으로 여론조사 나오면 모든 질문지와 그 전에 앞에 뒤에 했던 모든 이야기를 다 공개해야 돼요. 확실하게. 맞아요. 그 다 공개해놓고 그리고 기자들이 할 일은 뭐냐? 그걸 분석해줘야 돼. 이게 조사가 제대로 됐냐? 그리고 제대로 돼 있다고 판정이 나면 오케이 이건 신뢰가 할 수 있어. 이렇게 해야 돼. 이야기가 좀 길어지는데 마무리 하시죠. 왜냐하면 이게 네, 하여튼 그래. 예를 들어서 할 얘기가 많은 아주 거. 간단히 쉽게 설명하면 지금 현재 대선주로 누구 지지합니까 하면 돼요. 예. 근데 앞에다가 리드멘트가 생겨요. 뭐 윤석열 씨가 이렇게 사퇴를 하고 나왔는데라고 물은 다음에 아, 그 질문에는 뭐 사퇴를 잘했냐 못했냐 물은 다음에 그 다음에 지지를 하는 설봉에 누구를 지지합니까 물어보면 윤석열이 잘했다고 생각하는 사람 또는 못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문항의 내용에 따라서 미리 끊어버리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언제 기회를 한번 주시면 제가 이 방송에 한 1시간? 30분에서 1시간 정도 주시면 제가 한번 제가 오랜 리서처거든요. 그리고 제가 사회조사 방법론 알겠습니다. 강의했던 사람이니까 아니 뭐 박사는 놔두고라도 이제 한번 짚어봅시다. 알겠습니다. 네. 자, 썰 수준의 가벼운 토크 하자 그랬는데 너무 깊게 들어갔어 지금. 아 그래요? 소울 아니었어요? 자, 이게 지금 언론들은 이 건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논란 이 건을 갖고 이제 보궐선거를 흔들어 볼 요량으로 계속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요게 분명히 잘못된 거 맞고요. 근데 이게 아주 세분화해서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문재인 정부에서만 일어나는 현상이냐 아니면 꾸준히 그렇게 해왔던 거냐. 근데 저는 이게 이런 여론조사 그러니까 이런 논란을 갖고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게 국민들이 그렇게 바보가 아니거든요. 세분해서 볼 줄 알아요. 왜?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우리는 수도 없이 오랜 시간 동안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공직자들이 개발 정보라 가지고 돈 벌었다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야. 문재인 정부 들어서만의 현상은 아닌 거죠. 반대로 말하면 언론의 분위기상 반대로 말하면 이게 들통난 것 자체가 오히려 문재인 정부니까 가능한 걸 수도 있어요. 바라보는 관점 차이다 이런 이야기죠.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는데 그러니까 오히려 투명한 정부에 올수록 공직자의 그 부조리가 더 쉽게 드러나게 돼 있는 건 맞는데 그렇지만 이 일은 아까 뭐 선거 말씀하셨는데 악재인 거 틀림없고요. 다만 여기에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영향은 당연히 달라질 거예요. 저는 이건 정말 발본색원하고 제도적으로 앞으로 공직 영역에 해당되는 그럼요. 심지어 저는 헌법대로 해야 한다고 봐요.
이게 개인도 사적인 영역도 사실은 민간에서도 이거 과도한 투기는 엄벌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원래 재산권 행사라고 하는 거는 우리 헌법 23조는 그렇게 규정을 하거든요. 공공복리에 어긋나지 않도록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재산권 행사라고 하는 게 기본적인 헌법 정신이거든요. 헌법 정신 요새 그 윤모 씨 때문에 자꾸 나오는데 이 헌법 정신을 염두에 두면 모든 재산권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플러스 우리 경제 관련된 법의 대부분 보면 앞에 그 목적 부분에 보면요 대부분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모든 대부분 법이 균형 있는 경제 발전이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균형 있는 경제 발전,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이런 차원에서 사실은 앞으로 이 주거 문제, 특히 주택 문제는 뭐 상가 건물도 마찬가지인데 상업용 건물도 마찬가지인데 접근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예. 땅, 건축물 이런 것들은 재산 그래서 없으신 분들이 근데 참 공감력은 없다 진짜. 아 근데 왜 그러세요? 저는 집도 있어요. 왜 그러세요? 전세 살고 있는데 저는 저는 집 있어야지. 발본세권하라는 말하기가 너무 편하더라고요. 시골에 저기 뭐야 저기 할아버지 산소도 물려받았는데 저. 그러니까 아마 가능하다면 요즘 뭐 부동산 등록제 얘기 나오고 그러는데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투명하게. 그래서 부동산을 부당하게 그러니까 자신이 주거용으로 자신이 업무용으로 자신이 사업용으로 쓰는 거는 어떻게 쓰든지 간에 하여튼 허용을 최대한 자유롭게 해주고 소유를 하든 뭐 세를 얻든 그리고 거기서 불이익이 좀 많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고 그 밖에 투기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완전히 처벌을 세게 하고 투자라는 이름으로 투기인지 투자인지 구분 잘 안 되지만 하는 경우에는 이윤의 대부분을 회수해서 적어도 이 땅에서는 부동산 갖고 장난치는 거 특히 집 가지고 장난치면 안 되잖아요. 집 여러 채 가지고 집 없는 사람들이 어쩌라고. 홍남기 총리가 이제 이익 5배 환수제 이렇게 이야기를 걸었는데 저는 이렇게 봐요. 일단은 다 환수하는 건 당연하고 문화를 일단 바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공직자라고 보기도 애매하긴 하죠. 공사 직원이면은 공직자죠. 공자보다 더 좋은 자리죠. 공공기업인데 공기업인데 근데 공무원은 아니잖아요. 공무원만 아니고 공직자는 맞아요. 정말 좋은 자리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그 자리에 앉아서 소위 말하면 심판을 봐야 될 사람이 선수로 뛰는 거잖아요. 이런 방식에 걸리면은 진짜 일벌백계를 해가지고 공무원을 못하게 만드는 건 첫 번째고. 일벌 200개. 네. 그러니까 공무원을 못하게 만드는 건 첫 번째고 한 번 걸리면은 완전히 정말 개 털리듯이 털려. 파산하도록 해야 돼. 파산. 이게 너무하잖아요. 이런 부분이. 저는 이제 조금 시각이 다른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하루 이틀 일이 아니고 수십 년 동안 해온 관행 같은 거예요. 이 정관 특혜하고 똑같은 거예요. 정관 특혜처럼 내부자 정부위원 꾸준히 저는 있어 왔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게 부동산 문제와 플러스 알파 해가지고 홍남기 부총리가 그 이야기 했거든요. 부동산 등록제와 이제 정보물적 부당이익 환수, 그 다음에 기관 책임을 이야기했거든요. 이게 철저히 사견입니다만은 저는 LH 없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랫동안 주장해왔던 건데요. 시대적 사명을 다한 공공기관은 없어져야 된다고 봐요. 뭐 예를 들자면 가스공사, 지역난방공 없앨 수 없어요. 난방해야 되니까. 그다음 뭐 데이터 정보원 무슨 정보가 IT 관련 이제 국책기관이라든가 공공기관들은 또 생겨야 돼요. 그런데 이 LH처럼 우리 개발 시대의 유산들은 지금 존재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저는 한번 우리가 다시 재검토해야 된다고 봐야 돼요. 대신 그러면 주공이죠, 주공. 옛날 주공하고 토지공사를 합해놓은 거예요. 한 거잖아요. 이게 공직사회가 어떻게 되냐면요. 부처에서는 기획 정책만 하고 집행은 대부분 공기업이에요. 공기업이 하게 되니까 흔히 하는 말로 자산관리, 집행되는 돈의 관리가 있으니까 흔히 하는 논하는 구조예요. 논하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공기업이 취직하기가 그렇게 이 고시만큼 힘들고 이런 상황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자세히 보면요. 지난 10년 동안 주공 옛날 휴먼시아 있는 이후로 10년 동안 집 지은 거 보셨어요? 없어요. 집 지은 적이 없어요. 그럼 뭐 했느냐? LH에서 수용용 때려가지고 토지 수용해가지고 구획 정리해가지고 택지 분양해서 민간으로 가버리고 이 상황들을 LH가 계속했어요.
이야기는 뭐냐면은 현재 공공 부분의 주택이 부족한 것에 LH가 하나도 해결하지 않고 민간 부동산 집값 상승에 공범 역할을 10년 동안 해왔다라는 거 저는 그렇게 보고요. 자신들의 이윤을 남긴 기관이 그렇죠. 이제 회사의 이익을 남긴 건데 네. 지금 저는 그런 측면에서 한번 이 시대적 사명을 다한 공기업 혁신에 대해서 저는 한번 그러네요. 검토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제 제가 저희 지역구에 그 산정지구라고 이번에 3군데 했잖아요. 거기 토론하는데 한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 LH 같은 공기업은 토지하고 주택에서 주로 주택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땅과 집을 시장이 너무 극단적인 이윤 추구 동기에 매몰될까 봐서 이걸 좀 조정해 보려고 그렇죠. 공공 기능을 좀 수행해 보려고 이게 생긴 건데 제 기능을 못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폐지하는 게 맞는지 기능 조정을 해서 원래 기능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재편하는 게 맞는지 그건 검토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 만약 시장에다 완전히 땅과 집을 맡겨놓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좀 걱정이 되니까 그 시장을 적절하게 좀 조정해낼 수 있는 그런 기능은 어디선가 수행을 해야 될 거거든요. 저는 이제 그걸 이제 시장에 넘기자는 취지는 아니고 오히려 지금 지자체에 보면 SH라든가 실제로 이제 지역 상황들이라든가 이 주택 수요를 더 정확하게 아는 지자체의 공기업들이 다 있어요. 그런 쪽으로 저는 권한을 넘긴다는 측면으로서 좀 접근이 어떤가 이런 생각입니다. 저는 사실은 그 부분 관련해서는 사회적 경제 방식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공감이요, 공감. 네. 요즘 이제 그러니까 거기서는 기본적으로 특정 주체가 개발 이익을 독점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거든요. 공유하도록 하는 거니까 사회적인 소유가 가능하도록 이렇게 이 정도 말하면 조금 좀 나갔나 싶은데 빨갱이네 소리 듣죠. 그럴지 모르겠는데 뭐 이게 협동 경제가 통하도록 연대 경제가 통하도록 그런 방식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주체가 뚜렷하게 딱 세워놓으니까 여기서도 시장 논리, 이윤 작동 논리가 세게 그렇죠. 작동을 해서 이게 이상한 공기업 왜곡이 일어나니까. 네. 이게 보니까 LH 이거 공부해야 되는 거야? 코리아, 랜드, 땅, 앤 하우징, 주택, 코퍼레이션. 네. 그게 LH네요. 그러면 SH는 서울 하우징이네요. 그렇죠. 그렇구나. 여러분 아셨죠? 공부 끝. 근데 중요한 건 이런 거 아닙니까? 이런 이슈를 갖고 선거에 이제 이용해 먹으려고 문재인 정부의 뭐 LH 공사 또는 뭐 국토교통부 뭐 이런 데 직원들이 썩었다. 심지어 뭐 청와대까지 어쩌고저쩌고 막 하면서 흔들려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접근을 하면 안 되고요, 야당이. 예를 들어 이런 문제 자체는 지금의 문재인 정부의 스탠스 맞는 것 같아요. 이런 일은 벌어졌을 때 국민들이 저게 문재인 정부만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문제는 하나가 터졌을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저는 태도로서 중요하거든요. 그 지점이 지금 악재가 될지 이걸 잘 풀어내서 역량을 보여줄지. 아까 보니까 안철수 후보는 뭐 민주당 의원 전체 전수조사하라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는데 우리 당은 윤리감찰단을 띄워서 조사한다고 발표를 했거든요. 근데 본인들은 이미 야당은 그 공직이 우리 있었던 그거 할 때 사람들이 다 조사는 안 하고 할 생각도 하지 않고. 네, 다 신고하고 네, 하잖아요. 신고하고 다 입법할 때부터 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여론을 이쪽으로 몰려고 하는데 공공기관에 계시던 분들이 여당 야당이 아니잖아요. 지금 그 나눠지는 분들이 아닌데. 부분 혁신이에요. 우리가 흔히 네. 그러니까 이분들은 정부나 나라 개념이 별로 없고 네. 자꾸 이 편 저편만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요. 그리고 더 재밌는 것은 나는 왜 이 대목에서 갑자기 윤모 전 이분이 왜 나타나죠? 저거 웃었어요. 그분은. 좀 뜬금없지 않아요? 수사해야 된다. 검찰에서 해야 된다. 지금 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이고 수사 안 해? 할 건데. 그 얘기 진짜 웃겼어요. 이분은 코로나 백신 어떻게 국민 접종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수사해야 됩니다. 그다음 청년 일자리 어떻게 생각합니까? 수사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세요.
그럴랑 갑어요. 조선일보 인터뷰한 거예요? 네, 저도 그래서 이 메시지 생각인가 보다. 발신이 어딘가가 궁금했어요. 우리는 뭐 페이스북에 써진 글을 받아 쓰거나 누가 뭐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 공직자들은 뭐 근데 보니까 조선일보에서 전화 통화로 지금 뭐 그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조선일보가 미리 기획해서 다 얘기를 정해놓은 것 같은데. 아니, 악의적으로 이제 묻다가 보면은 예. 뭐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을 때 전체 전화 통화 내용 중에 일부만은가 헤드라인을 쓰는 이런 방식일 거라고 일단은 그렇게 보는데 했어요. 아 원론적으로 그렇잖아요. 비리가 있다 그러면 검찰총장 출신인 사람이 수사해야 된다고 하지 이거를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된다고 하겠습니까? 근데 거기 중요한 건 검찰에서 수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검경 수사권 조정 때문에 검찰에서 수사를 못하는 게 문제라는 거가 그렇죠. 중요했죠. 국수본에서 본인들이 지금 못 있기 믿겠다 이제. 지금 그런 것 같아요. 국수본 입장에서는 그 윤석열이 그 메시지가 나오니까 우리도 수사할 역량이 있다. 그래. 여기 지금 여기 부딪히고 있는 상태죠. 아니 저는 이런 부동산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부정부패 문제 나왔을 때 금방 말씀하신 의원님처럼 이 사회적 경제라든가 뭐 있지 않습니까? 개발의 공공성 문제 이 정도 이야기할 수준은 안 되고 그냥 수사 이야기할 거면 그냥 어디 변호사 하기 싫으면 어디가 사설 탐정하는 게 맞지 정치 안 하셔야 돼요. 제가 보기에는. 아니 근데 아까 정치 하려는 거 본다고 그러셨죠. 그 무슨 뜻을 하신 말씀이에요? 정치 지금까지 한 거 아니에요 그동안. 아니 이제 그 부분은 사실은 이 부분을 수사를 해야 돼. 검찰총장은 어떻게 정치를 했는가? 아 그렇죠. 그걸 수사를 해야지. 저는 그래서 윤석열 아호를 본인이 얘기했다고 생각해요. 부패 완판. 본인 이름 앞에 아호를 본인 스스로 지어줬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앞으로 계속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윤석열은 그 이미지 하나로 가겠죠. 네. 부패 완판 이렇게. 윤적윤이라고 본인이 했던 말을 계속 아 근데 저는 나오겠던 아직도 부분은 윤석열이 정치를 해야겠다고 마음을 굳힌 퍼센테이지가 100%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메시지들이 계속 중첩되면서 정치권에 나오겠다는 메시지가 더 강해질 거다 이렇게 보는 거고 아직은 윤석열이 검찰총장을 그만둔 이유가 뭐 이제 그 주제가 따로 있긴 합니다만 그만둔 이유가 정치를 하기 위해서 나왔다 이런 것보다는 당장 급한 걸 불 끌어 나왔다 전 이런 시각도 있기 때문에 물론 이거 아니면 저거냐가 아니겠죠. 이것도 일 수도 있고 저것도 일 수도 있는데 어째 그 이야기는 그렇고 이 이야기 마무리 한번 해보시죠. 그러니까 LH 직원들의 이 부동산 투기 문제 여기에 대해서는 언론들이요 예전에는 이명박이나 박근혜 때는 대통령의 경로 이런 표현 많이 썼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쪽에 뭔가가 발견되거나 논란이 생기거나 부패가 발견되면 대통령은 살짝 피해 나가는 방식이에요. 그게 어떤 언론도 문 대통령 경로란 표현을 안 썼어요. 성정상 경로를 안 하시죠. 근데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유튜브 썸네일로 경로란 표현을 쓴 거예요. 실제로 진짜 경로거든요. 그런 게. 그렇죠. 네. 특히나 이사 대책 이후에 사실 근데 지금도 정치를 할지 안 할지 잘 모르겠다고요? 아, 그 얘기 따로 하시니까요. 이 이야기 먼저 마무리하시고. 부동산 얘기 그 당에서 우리 조치했다고 그랬잖아요. 예. 지금 연락이 딱 왔네. 이렇게 딱 더불어민주당에서 우리 당 소속 국회의원 및 보좌진의 3기 신도시 지역 부동산 보유 현황 협조 요청 이렇게 해가지고 왔는데 다 이제 본인 배우자 한다고. 보좌진까지 국회의원은 뭐 배우자 직계 좀비속까지 다 본인은 물론 다 했는데 의원실 직원 확인 결과 모두 해당 사항 없음. 중앙당 윤리감찰단 회신 완료. 아니 우리 당은 이미 이렇게 한다니까요. 국민의힘에 이제 부산 의원들이 있어요. 네. 이주환 의원, 전봉민 의원 네. 두 분이 이제 개발 사업 관련해서 비리 의혹에 연루된 분들이거든요. 그다음 박덕금 전 의원, 네. 박덕금 전 소속 의원 이런 분들을 가지고 계셨던 당에서 그런 말할 자격이 없죠. 솔직히 말씀드려요. 전수조사하라는 게 부산 가덕도 뭐 5억 원 일가 땅도 마찬가지지만 전수조사하면은 물론 뭐 이게 물타기는 아니고 말하자면 정치권이 서로 이렇게 투명하게 하고 나서 어떤 사회의 문화를 바꾸자 이런 쪽으로 같이 가야 되는데 나중에 보면 꼭 이런 논란 뒤에 전수조사하면 저쪽이 더 많이 나와요. 공격할 게 아니라 서로 그 대상을 규탄하는 게 맞죠. 그래서 부동산 문제는 이제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분들, 공직자분들의 이건 뭐 두말할 필요 없고 근본적으로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 사용 목적이 아닌 경우는 보유를 하면은 중과세한다.
그러니까 집을 주거하지 않는 집 보유하면 중과세. 이건 하여튼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반칙이잖아요. 왜 살집만 있으면 되지? 왜 집 갖고 장난치냐고요. 안 돼요, 이거. 이건 진짜 뿌리를 완전히 뽑아야 된다. 그게 하나 있고, 두 번째. 혹시라도 개발을 해서 이익이 나오잖아요. 이러면 이 개발 이익이 아예 정상적인 방법으로 시장이 허용하는 정도,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국민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이라고 하는 거, 내지는 재산권의 공공 목적에 적합하도록 사용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기본적인 원칙에서 어긋나면 금리보다 더 조금만, 은행 금리보다 조금만 놔두고 차익 전부를 환수해야 돼요. 의원님 이게 1기, 2기 신도시 때 또 이 두 썼던 가지를 얘기잖아요. 확실히 해야 돼. 불필요한 보유하면 갖고 있을수록 손해보게 만들고, 무슨 이렇게 어디다 투기해갖고 사고팔고 해가지고 남는 게 있으면 은행 이자보다 더 조금만 주고, 비용도 주지 말고 사실은, 아니면 이렇게 공직자들 이런 경우는 아까 홍남기 부총리 말이 맞아요. 징벌적으로 이거를 몇 배 딱 해서, 그러니까 우리 머릿속에 부동산 가지고 장난치다 걸리면 파산이다. 심지어 파멸이다. 내 인생 조진다. 확실하게 해야 돼요, 이거. 그렇게 하려면 저는 근본적으로 지난주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는데 개헌해야 됩니다. 그렇죠. 개헌. 그래서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그 LH 공사 직원의 직계 좀비석은 물론 어떤 경우에 형제 이름으로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참- 아니, 친구한테도 하고 난리여도 알려, 그러니까 그것이. 있겠죠. 그러면 그렇게 가지면 안 되는 거냐, 뭐 위헌 사항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아예 이 주거권 이런 거를 헌법에 완전히 명시한 뒤에, 사실상 저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1가구 1주택 어떤 그런 비슷한 개념이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최근에 뭐가 있었냐면 그 박영선 후보와 오조정 후보 사이에 공약줄 중에 예를 들면 주택 청약 있잖아요. 근데 어떤 경우엔 1가구 1청약밖에 못 하잖아. 근데 어떤 경우에 이게 분가해가지고 나가서 살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만 좀 디테일하게 바꿔주면 주거권 같은 게 아예 그 땅과 토지는 돈 벌 수 있는 목적이 아닌 걸로 바꿔주는 또 개헌이 필요하다. 대통령 말씀하신 그대로 해야 돼. 네. 부동산 투기해가지고 돈 벌 수 없다고 없는 하는 걸 사회로. 분명하게 딱 이 문화로 자리 잡게 만들어야 되죠. 근데 이제 그 개헌은 이제 근본적인 해결이고, 제가 봤을 때는 한 번 더 짓고 나면 그냥 자동 해결될 거예요. 네, 그 이야기 하고 싶었어요. 자동 해결이더라고요. 지금 이번 정부 끝날 이게 때까지 쉽지 않을 해보면요, 것 부동산 이게 이제 이거는 이제 시장적 측면이에요. 수요 공급이라는 게 10년 정도 단위로서 순환이 돼요. 금융권하고 얽혀가지고. 노무현 정부 마지막에 우리가 부동산 사실 굉장히 곤욕스러웠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면서 노무현 정부가 마지막에 공급 정책을 막 만들어요. 이명박 정부 초기에도 공급 정책을 만들어요. 근데 리먼 사태가 딱 터지면서 금융권 문제가 되니까 당연히 돈이 없어지니까 부동산 값도 또 떨어져요. 이게 막 계속 순환되는 상황이거든요. 지금도 저는 똑같은 상황에 우리가 걸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우리가 공급 정책을 만들면은 한 3, 4년 후에 되면 이제 공급이 시작되잖아요. 집에 주거하는 사람들도 한 10년 살면은 자동차 바꾸듯이 아파트를 갈아타요. 애가 또 커져가면서 평수가 갈아타거든요. 요 순환 시기에 계속 맞물리게 되는데, 이 순환 시기에 맞춰서 공공분양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해주는 것들, 이게 사실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여기에 민간을 내놓으면요, 욕망의 사이즈는 계속해서 커져가거든. 이것들이 계속 터져버리는 상황이거든요. 요 엇박자를 맞춰내는 방법이 우리가 집권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그러네요. 거기다가 이거는 이재명 지사 얘기 잘못하면 또 어쩔지 모르겠는데, 하세요. 그 기본주택 있잖아요. 예. 그 개념은 괜찮은 것 같아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별하게 내가 재산이 없어도 주거하는 데 필요한 그 비용을, 그러니까 요즘 표현으로 하자면 그 세가 되겠죠. 이걸 적정 수준에서 납부를 하고 평생 살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싱가포르형을 그렇죠. 살펴오는 얘기들을 하는데, 저도 이게 진짜 그래서 우리가 정권 한 번 더 잡아야 공동주택을 이 부분에 혁신할 수 있을 것 광범위하게 같습니다. 해서 집 가지고 있으면 오히려 관리하고 어쩌고 소유하고 무척 복잡하게 만들어서 괜찮아지는. 그 지난 20대 총선 전에 제가 꾸준히 했던 말 중에 하나입니다. 개혁하겠다고 몸부림을 쳐라. 의석이 부족하면 다음 총선 때 안정적으로 줄 것이다. 이런 거 개념이거든요. 진짜로 다음 총선 때 200석 개헌 정도를 수준까지 가져와서 주십시오. 실제로 무슨 이 권력 구조만 바꾸는 게 아니고
진짜 중요한 개념들을 더 집어넣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 노태우 때 토지공 개념적인 부분이 개헌에 들어가는데 함께 참말로 30년이 넘어가지고 아직 그걸 못한다는 게 그러니까 말이 땅은 되는 배신하지 않는다라는 게 계속해서 이어져 왔으니까 지금 이 사태가 또 네. 벌어지는 거잖아요. 자, 알겠습니다. 문 대통령 변화시켜야지. 경로하셨어요. 경로. 대노하신 걸로. 대노. 에이, 진짜. 그래 놓고 마치 문재인 정부의 뭐 소위 공직자들이 부동산 투기는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 저 야당 세력들은 국민들 수준을 너무 낮게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국민들은 알고 있단 말이에요. 특별히 민주당 쪽이 더 깨끗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니들보다는 훨씬 나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전수조사 해보면 훨씬 많은 게 나올 것으로 분명히 예상되는 사람들이 그거 마치 문재인 정부의 비리나 되는 것처럼 하는 거 문제 있다 이렇게 보고요. 자, 그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오늘 그 고검장들이 조남관 대검 차장 중심으로 해서 뭐 회의한다 그러죠. 그래서 그 뭐 발신하잖아요. 고검장 회의가 뭐 월요일 날 있으므로 뭐 어쩐다 회의를 하잖아요. 저 사람들 왜 모이지? 이런 생각을 일단 했었거든요. 그러면 조남관은 만약에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실제로 이렇게 조직이 안정이 안 되고 총장이 중간에 그만두고 나갔기 때문에 안정을 시키려고 모이는지 아니면 정반대로 윤석열의 뜻을 받들어서 더 흔들려고 모이는지 그렇게 바라볼 수밖에 없잖아요. 어떤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잖아. 근데 여기저기 서치를 해보니까 반발이라는 거죠. 일단 모이는 목적은. 그중에 핵심은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를 막기 위해서 나 그 지점이 더 웃기지 않습니까? 일단 윤석열 씨는 본인이 그걸 막아놓고 나가는 거지. 윤석열이 사퇴를 했는데 나머지 남아있는 고검장들끼리 모여가지고 막을 수 있어요? 아니 근데 그 사실이에요? 어디 언론에 보니까 뭐 나는 밖에 나가서 어쩔 테니까 너희들은 안에서 싸워라 뭐 이랬다는데 그런 거예요?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약간의 논란이 있었던 거예요. 의원님하고 저하고. 윤석열의 목적이 따로 있는 부분이 분명히 보이거든요. 일단은 지금은 아닌 양수겹장인가? 아니 지금처럼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진짜 자기 목적이 그럼 검찰당인데 검찰당? 중수청 검찰당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중수청을 막는 거다? 그렇게 보이고 싶은 거잖아요, 지금이. 네. 속내는 그것이 아니고 다른 것이긴데. 그렇죠. 막으려면 현직에서 막아야지. 네 말이. 그러니까 아니 근데 현직에 있을 땐 그랬잖아요. 뭐 막을 수 있다면 100번이라도 그래서 막을 수 없다는 걸 아는 거잖아요. 그리고 막아서도 안 되는 거였잖아요. 왜냐하면 그거는 오래전부터 벌써 하루 이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잖아요. 국민들이 시민들이 요구해서 공약화하고 그 대통령을 당선시키고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건데 본인도 청문회 때 얘기했고요. 수사권, 기소권 분리를. 그건 뭐 두말하면 잔소리고 그 예. 당연히 그때는 코드를 맞췄겠잖아요. 예. 최소한 그런 정도는. 행정부의 일부 외청 하나가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헌법기관에서 하는 것을 막는다는 것 자체가 위헌적. 말도 안 되는 생각이죠. 참말로.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것 같아요. 사실은 이 양반이 뭐 계속 중수처를 막으려면은 거기 내부에 있으면서 의견들을 모으고 뭐 있지 않습니까? 흔히 하는 뭐 파업을 하든지 이 사보타지를 하든지 그런 식으로 갔어야 되는 건데 이 나왔다는 것 자체는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아따. 두 가지 저는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그냥 조금 좀 그래도 제가 포스팅한 것이 다른 분들 포스팅하고 조금 달랐는데 그거 한번 이거 보면 안 봐야 될까? 되겠네. 어디다가? 페이스북에 하셨어요? 페이스북에다가. 페이스북에다가. 네. 여러분 민영배 의원 페이스북 한번 들어가 아니, 보시기 바랍니다. 사흘 전에 그때 그만둘 때 저는 대개는 이제 야 너 뻔히 속보인다 막 이런 그 논평이나 뭐 이 포스팅 이런 게 나왔잖아요. 근데 제가 조금 다르게 풍자를 좀 했거든요. 제대로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예? 푸나님 여기서 얘기 한번 할 수 있게 해줄래요? 네, 핵심 뭔데요? 말씀해주세요. 그냥 얘가 이걸 아주 원문으로 얼른 얘기해줬다. 빨리 한번 읽어볼게요. 네. 검찰개혁 어정쩡한 타협안으로 마무리되지 않을까 적잖이 걱정스러웠다. 그런데 지금 완성도가 상당히 높은 수사기소 분리에까지 이르렀다.
윤석열 총장의 기여가 아주 컸다. 감사 말씀 전하지 않을 수 없다. 사는 일이 벅차해질만 하면 싸우는 게 힘들어 동력이 약해지면 다른 숙제들이 많아 잠시 밀쳐두면 윤 총장은 죽비를 들고 달려와 검찰개혁을 다그쳤다. 온갖 욕 다 먹고 자신을 임명한 정권의 탄압까지 견디면서 검찰개혁의 이유를 온몸으로 보여줬던 윤 총장. 이제 직을 내려놓고 광야를 향해 걸어가고 있다. 거기에는 태극기로 똘똘 뭉친 애국 국민과 그들의 리더 정광훈 목사가 광야의 선지자들처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함께 어깨 곁고 자신의 길을 개척하길 바란다. 한 가지 당부하는 바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국민을 보호하겠다는 포부만은 거둬주시기 바란다. 그 일은 이 나라 주권자 시민들이 세계 최고의 전문가이니 잊어주셨으면 한다. 광야는 생각보다 거칠고 차가울 것이다. 그러네요. 네. 더군다나 그동안 정의와 상식을 지키기 위해 휘두른 칼이 자신에게 되돌아올 수 있다. 무엇보다 내 한 몸과 가족을 보호하는 데 집중하시길 바란다. 그 이야기예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여당의 검찰개혁 특위위원으로서 검찰개혁의 이유를 온몸으로 증거해 주신 윤 총장에게 다시 한번 감사했다는 말씀 드린다. 그러니까 여기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떤 집단에도 완벽한 정의는 없습니다. 그 기준을 놓고 보고 문재인 정부를 흔들기 위해서 윤석열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마치 윤석열이 위대한 정의의 사도처럼 이야기하지만 완전히 그건 거짓말. 지금 고검장들이 모이는 이유는 사실 그런 거죠. 자기 조직과 후배 검사들한테 선배로서 뭔가 인증샷을 남기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중대범죄수사청이 완벽하게 민주당 안대로 만들어지지 않더라도 시대적 흐름에서는 피할 수 없으니 검찰한테 수사권을 뺏을 수밖에 없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당하면 우리 선배들 무능해라는 소리 들을까봐 윤석열 자체가 진짜로 그 뭐 부패 완판 여기에 막고 싶었다 그러면 나머지 임기 기간 동안에 민주당이 할 수 있는 부분을 어쨌든 간에 언론 플레이를 통해서라도 막아내는 게 맞고요. 그렇죠. 그러면 지가 나가면서 자기 그 남아있는 뭐 고검장들이나 차장검사들한테 그걸 맡기고 나가면 그게 막아지냐고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아예 국민이라고 하면 문제가 좀 달라지죠. 검찰의 의견이 국민 다수의 생각이면 달라지는데 그럴수록 한쪽에는 더 큰 규모의 국민들이 저러니까 검찰의 수사권을 뺏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나올 수밖에 없는 상태라고 하면 오히려 아까 말한 것처럼 윤석열이 검찰개혁에 공헌했던 바가 그런 지점 때문인 거잖아요. 실제로 본인이 그런 것들을 다 보여줌으로써 저러니까 검찰개혁해야 될 윤석열 때문이었는데 지금 이 검찰 뭐 수뇌부라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뭐 자기들이 의견 개진하고 그러면 이게 실질적인 여론이 되냐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풍자가 좀 맞긴 맞는 거네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거 같아요. 좀 제가 딱 되겠지. 보니까 이분이 검찰총장 와가지고 기한 게 딱 한 가지인 거예요. 이거 한 가지인 거예요. 검찰 개혁을 확실히 해야겠구나 이걸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검찰 말아먹었어요. 검찰 입장에서 보면 정치권에도 아주 오메 이런 개차반이에요 이게. 거기다가 정부 시스템까지 이래 국민을 속여불고 사실 아무짝에도 쓸모없게 된 거예요. 사실은. 맞아요. 그랬는데 무슨 부패 완판 되니까 중수청 막아야 된다고 그런 그러니까 거시기는 따로 있으면서 진짜는 우린 다 보이잖아요. 그게. 다 알고 있는데 정말 놀라운 건 뭐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지체예요. 시민들의 힘이 다 여기까지 가 있는데 저 옛날 방식으로 가지고 그러니까 거물 정치인이 아니라 구물 정치인 찾아다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차라리 나한테 찾아왔으면 내가 그 사는 방법이라도 알려주지. 윤석열 사태 때 제가 꾸준히 했던 얘기가 그건데요. 사람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직을 받아들일 때는 자기 임명권자의 뜻에 부합하는 그 마인드를 갖고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어떤 순간에 엇박자가 나기 시작하니까 박근혜 수사에서 감옥에 쳐넣은 사람이 윤석열 씨가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도 못한 상태가 되잖아요. 지금이야 문재인 정부를 흔드는 정도로 윤석열이 일종의 소모품처럼 쓰이겠지만 나중에 양쪽 진영에 다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굉장히 퇴물 정치를 하려고 했던 자정도로 남을 거라고 보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어떤 사람도 뭐 공정 이야기하지만 검찰총장을 임명한 사람
대통령. 심지어는 제 생각은 그래요. 대법원장도 마찬가지고 임명권자의 뜻에 어느 정도는 부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느 정도가 아니에요. 원래 정부 구성원이잖아요. 네. 중요한 정부의 구성원, 더더구나 국가의 형벌권을 운영하는 주체란 말이에요. 기소를 하잖아요. 기소. 이런 사람들은요, 그 정부의 정치 철학에 온전하게 복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말. 안 그러려면 아이고 죄송합니다. 검찰개 그렇게 세게 하신다는데 저는 그만둬야죠. 못 뽑고 나가겠습니다. 안 할랍니다. 아니 안 한다 그래야 돼 처음부터. 그러니까 처음에 그때는 코드 맞추느라고 맞추는 것처럼 해서 예. 다 하겠습니다. 검찰개혁 잘 하겠습니다. 아니 대통령이 오죽했으면 장관하고 검찰총장이 환상의 호흡을 맞춰고 할 줄 알았더니 그랬다고 탄식을 하셨겠어요. 제가 이거 반치인 거예요, 반치. 8개월 전부터 제가 배은망덕 오만불손 사자성을 밀었거든요. 요즘에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게 제일 잘 먹혀요. 배은망덕. 배은망덕. 예. 그래놓고 LH가 하니까 뭐 검찰이 바로 검찰 수사해야 수사해야 된다. 된다고? 아이고, 정무적 정말. 감각이 중요하거든요. 정치인이라는 건. 윤석열 씨가 정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면 어쨌건 그러면 이 이야기 한번 해보실까요? 윤석열 성토는 여기까지 하시고 지금 아니 저는 사실 앞으로 이 성토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해요. 새날에서도 가능하면 다루지 맙시다. 그 찌질한 그럴 수는 없어요. 왜요? 그래서 없어요. 레거시 미디어의 대응 차원이기 때문에 저쪽에서 윤석열을 막 띄우잖아요. 그럼 뭐가 잘못됐다는 걸 반박을 해주지 않으면 저쪽 분위기대로 흘러가 버립니다. 이 찌질한 참말로. 저쪽 프레임에 안 갇히려고 하는 이야기고. 근데 우리 시청자들이 다 아실 건디? 그 정도는? 학습을 그렇게 많이 하시려고 했어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윤석열은 언급하지 않더라도 검찰들의 이제까지의 부정부패와 비리와 잘못된 점들에 대해서 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밑자락 노래 깔듯이 30년, 40년 집권하자 하듯이 늘 깔아줘야 되는데 이 생각은 왜냐하면 이 시청자들 돌아서면 잊어버리시더라고. 아니 우리가 이 방송이 서정현 방송이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불러가지고 뇌리에 은연중에 세뇌되게 만드는 방송이에요. 계속 그런 이야기 하는 거고. 어쨌건 이 고검장들 회의 부분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가장 어떤 퇴임을 앞둔 찌질한 자들이 모여서 후배들아 우리도 반항했다 정도로 끝날 수밖에 없는 사안이고 이 사람들은 그 자리를 지키고 싶으면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검찰이라고 하는 게 권력지향적이잖아요. 그 권력지향적인 특성은 윤석열 사태에는 좀 뭔가 독특한 해석을 나올 수밖에 없겠지만 윤석열은 더 이상 올라갈 자리가 없는 검찰총장이었잖아요. 나머지 검사들 입장에서는 새로운 권력에 줄 쓸 수밖에 없어요. 특성상 그렇다고. 일단 그렇고 후임 검찰총장 얘기가 나왔던데 이게 대략적으로 보면 한 4월 말쯤이면 가능하다고 그러네요. 4월 말. 인사위원회가 이제 구성될 거고 그러고 나서 아무튼 4월 말까지는 조남감 체제로 가야 되는 거죠. 사실 마음먹으면 일주일 만에도 가능은 하죠.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것 같아요. 이번에 이제 중수처법 문제는 정부 부처에서 주도하기보다는 국회에서 우선적으로 절차를 거쳐가는 게 저는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대통령 말씀이네. 그런 부분에서 이제 검찰이라든가 법무부는 이런 인사의 이런 부분들을 조용히 진행되어 가는 게 저는 맞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문제는 언론에서 만들고 있으니까 그렇죠. 검찰총장 본인들이 지금 세우고 있고 계속해서 안 된다 된다 뭐 만들고 있더라고요. 근데 보시기에는 저는 어쨌든 4월 지금 저희 재보궐선거 때문에 그 영향 때문에 논란을 일으키지 않으려는 것 같은데 이게 이 사람들이 괘씸한 게 뭐냐면 특히 윤모가 괘씸한 게 아니 이 선거에 지금 영향을 미치려고 별짓을 다 하는 거잖아요. 별말을 다 하는 거예요. 왜 LH에 참말로. 그러니까 그 마인드를 그러니까 버려야 된다니까요. 저쪽 사람들이. 왜냐하면 이게 기존의 목표 싹 지우고 보면 다시 설명해야 되는 게 참 벅차고 힘든데 사실은 윤석열 사태야. 조국 사태가 아니라 그 상황이 있고 나서 총선 했더니 역대로 가장 많은 의석을 몰아준 이유가 뭐겠냐고요. 국민들은 그렇게 바라보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은 윤석열이 지금 보궐선거에 등판을 했어요. 그러면 윤석열이 저쪽 사람들이 보기엔 선거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흔들어 놓으면. 그렇겠죠. 네. 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궁극적으로는 그게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윤석열이 등판해가지고 여론조사 허접하게 해서 1등으로 올라가면 아, 우리한테도 정권 교체를 할 수 있는 뭐가 생긴다라고 자기들끼리는 선동을 할 수가 있는데 다수의 국민들이 바라보면 이거 보궐선거 지면은 진짜로 윤석열이 대통령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자극되는 부분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작용 반작용의 원리 때문에 실제로는 도움이 안 되는데 윤석열이 여론조사 1위로 올라가는 건 투표장에 안 나올 소위 말하면 수구 보수 사람들을 투표장으로 끌어오는 행위를 하는 그런 효과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 공학이 조금 걱정이죠, 사실은. 그게 이제 조금 지나쳐서 그러면 저희 진영에서도 결집력이 확 생기면 좋은데 LH 같은 저런 소재들은 그렇게 끌어내기가 정말 어려운 영역이어서 걱정이죠. 걱정은 좀 되는데. 그럼 후임 검찰총장은 두 가지 사람들이 안이 있어요. 하나는 아예 센 사람. 저쪽에서 예상한 사람. 근데 아예 센 사람 밀어붙이느냐 아니면 또 어떤 적당한 타협으로 가느냐 이 두 가지밖에 없을 거라고 보거든요. 윤석열 색깔은 아예 뭐 임명 자체에 고려가 안 될 테니까. 그러면 이게 거론되는 사람 많지도 않습니다. 선울명 선에서 끝나요. 그렇겠죠. 네. 저는 못하나요, 검찰총장은? 변호사 경력이 15년 있어야 되나요? 15년 이상.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늘 이제 전문성과 보편성 이제 요즘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하면 더 잘할 것 같아요. 검찰총장. 시켜드릴까요? 예. 근데 되게 자신 없어요. 저희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되고 할 때 환호했던 부분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래서 진짜 다음에 어떤 분이 올지 참 진짜 걱정은 됩니다, 사실. 그러니까 민주당 검찰개혁 T기에서는 어쨌건 중대범죄수사청은 일단 보궐선거 끝나고로 밀어둔 거죠. 사실상. 절차대로 간다는 거죠. 아니에요. 미뤄두느니 뭔 속도 조절하느니 그런 거 없다니까요. 네. 절차대로 가는 거죠. 절차대로. 자, 저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지금까지 어떤 법도 원래 예상을 예를 들면 사회적 경제 기본법 이런 거 우리가 어떻게 해서 좀 빨리 해보려고 하는데 안 되잖아요. 지금은 어떤 상태냐면 그냥 지금 절차대로라고 했는데 순서를 밟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법제실에 맡겨서 안이 성안이 되면 이걸 가지고 이제 총회에도 붙이고 뭐 보고도 하고 필요하면 공청회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고 있을 뿐이지. 그래서 어쨌든 언제 발의하느냐를 계속 언론이 뭐 궁금해하는데 발의를 언제 하느냐가 아니라 이게 언제 입법이 돼서 언제 시행이 되느냐 이게 지금 핵심이죠. 그걸 둘러싸고는 요거는 6월까지 하여튼 상반기 안에 발의를 한다. 아니죠. 제정을 한다. 여기까지 지금 와 있는 거고 다만 언제 발의를 해서 이걸 가져갈 거냐. 요거는 절차를 따라가다 보면 선거 이전이 될 수도 있고 이후가 될 수도 있고 그건 정해진 건 아니고 그런데 뭐 일부러 이걸 뭐 선거를 치러야 되니까 어쩌니까 뭐 뒤로 미루고 요건 아니라는 거죠. 아니, 이런 측면이 있죠. 그러니까 선거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는 프레임 싸움이라고. 부패 완판 때문에 윤석열이 정치권에 나왔다고 하면 정반대의 논리로 검찰이 정치적 수사를 자기 어떤 이득을 위해서 하게 되는 수사를 막기 위한 용도로 중수청을 만들어야 된다. 양 프레임이 격렬하게 부딪혀서 이걸 설득해내는 과정이 훨씬 더 자연스럽고 부드럽잖아요. 그게 이제 그런 시도를 하니까 특위가 그 얘기를 앞장서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런 얘기들은 정치권에서 한번 해봐야겠죠. 네. 검토를 해봐야겠죠. 어떻게 가는 것이 더 이 선거 국면에서 더 적합한가. 그건 검토를 해봐야겠죠. 지금 싸움은 프레임 싸움인 게 윤석열은 정권의 핍박을 받아서 민주당의 핍박을 받아서 나왔다가 먹힐 거냐 아니면 진짜로 윤석열 저렇게 하는 거 보니까 검찰총장이 저런 식으로 뭔가 정치하기 위해서 수사를 나는 그 욕을 엄청 먹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현직 검찰총장이 나오자마자 사실상 정치 시작하는 행위는 역사로 있으면 안 되는 행위에 가깝지 않습니까? 아니 뭐 지금까지 이렇게 정치를 한 검찰총장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최악인 거예요 사실은 이게. 사실은 이런 거잖아요. 과거 이제 권위주의 정부 시절 같으면 이럴 때
이 집권당이나 정부가 이제 정치 기획을 하죠. 하다 못해 저기 뭡니까 그 연예인 스캔들이라도 하나씩 터뜨리고 이런 게 있는데 이제 문재인 정부는 그런 게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수사도 수사기관에서 알아서 속도대로 가는 거고 입법도 그냥 가는 거예요. 절차대로 가는 거고 이거 이제 가는 거죠. 이제 담백 절차 형식 이게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의 굉장히 이 원칙이고 스타일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역사 속에 검찰총장들은 칼잡이로 그냥 쓰고 버리는 거거든요. 그렇죠. 내가 칼잡이였기 때문에 정치권 나가는 것도 국민들한테 좀 미인구스러운 이런 상황이 돼야 되는데 자기가 검찰총장에 있을 때 막 정치하다가 지금 나왔고 나 진짜 정치하려고 나오는 행위라고 하면 이 사람은 진짜로 그 윤석열 출마 방지법이 아니라 윤석열 방지법을 제대로 전 시스템화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민주정부에 들어오면 왜 자꾸 그런 근데 이제 법이 인간들이 소급 적용할 수는 아 없으니까. 나왔다. 대통령 말씀하셨네. 네. 기소 분리 꾸준히 나가야. 그렇네요. 예상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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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예상하신 사실 없이 대로. 진행하라. 사실 없이 진행하라. 자질 없이 진행하라. 그런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그 말씀 드렸잖아요. 우리 이제 흔히 하는 이 1인 방송이라든가 대한 매체 또는 이제 정당 이런 쪽에서 검찰의 이제까지 던 비리, 특권 이런 이제 문제점들, 해야 되는 당위성들 이런 것들은 꾸준히 우리가 이제 프로파간다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과거처럼 기획을 하는 시대가 아니니까.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부분 때문에 윤석열이 말한 중수청 설치가 법치 말살이고 뭐 헌법 가치를 뭐 훼손한다 이거를 완전히 다 막 뭐 묵살시키는 거잖아요. 네. 제목만 나왔는데 원칙대로 가는 게 맞는 거죠. 일보 문 대통령 기소 수사권 분리 꾸준히 나아가야 할 방향이다. 역시 우리의 대통령님. 근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사람들은요, 이렇게 눈을 가리고 아웅하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언론이 좀 심하게 표현하면 나는 뭐 정치인이 아니니까 표현할 수도 약간 모자라 보여요. 우리를 왜냐면 바보로 하나 이렇게. 사람들 마음속에 아까 그 LH 그거랑 약간 비슷한 개념인데 어쩌다 한 번씩 여론조사를 해보면 그 불신하는 정부 기관 뭐 그런 뭐 어떨 때는 국회가 꼴등하기도 하고 법원이 뭐 어쩌고저쩌고 검찰이 그렇고 있잖아요. 전반적으로 민주 세력이든 아니든 간에 검찰에 대한 신뢰도는 굉장히 낮은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으로 부딪혀서 윤석열 편들려고 보니까 검찰을 편드는 사람들이지만 그 사람들마저도 일반 자연인으로 돌아가면 최소한 전관 하나 사지 못해서 재판에 진다거나 말도 안 되는 처벌을 받았다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죠. 그런 정서를 사실상 밑바닥에 깔고 있는 국민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저렇게 정치적으로 자기 아젠다 갖고 막 깃발을 흔들지 않는 상황이라면 검찰 개혁에 왜 그 공수처 설치에 대해서 이런 이슈가 있기 전에 여론조사를 해보면 70% 이상이 공수처 찬성했던 여론이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잘 조율해야 된다는 거죠. 봐봐요. 정 총리는 이러셨네. LH 의혹 특수본 설치 지시. 폐해가 만행실할 정도로. 그러니까 이렇게 엄하게 해야 돼요. 특수수사본부를 설치한다 이거 아니에요 지금. 근데 검경이 검찰이 합동하라고 수사해야 된다고 그런 엉뚱한 소리 하고 네. 있냐고 지금. 참말로 늦자고 없는 사람인 것 같아. 그러니까 정치 수사를 한다는 걸 이미 알아버렸기 때문에 검찰이 이런 식으로 개입해가지고 원전 수사처럼 사실 원전 수사도 열받는 그렇게 경우가 못하게 할 이게 그 방식이야. 검찰이 또 장난 못 치게 하는 방법. 이게 지금. 합동수사. 지난 금요일 날 감사원이 그 특별수사본부. 발표했잖아요. 원전 수사, 그러니까 원전에 관련된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과정상에 문제가 없었다라고 이제 와서 그 이야기를 결론을 내렸잖아요. 와 그리고 네. 오늘 미공개 정보로 땅 투기하면 최대 무기징역 법 개정 추진. 더 세게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더 세게 나요. 이제 아까 제가 이제 황당무계한 개인적 주장이지만 이제 LH 뭐 이런 뭐 없애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이게 근데 저는 우리 정부 아니 우리 당에 어느 순간부터 이런 게 이제 자리 잡은 게 있어요. 모든 것을 법률 제도적으로 접근하려고 하는 경향들. 이거 맞아요. 결과론적으로는 전쟁이 끝난다 하면 법률 제도적으로 정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전쟁을 하는 상황에는 그게 아니에요. 선전선동이 필요한 거예요. 홍보도 맞습니다. 필요한 거고 흔히 하는 이 정치적 상징을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저는 끊임없이 윤석열의 이 개인 이 비리 의혹, 가족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끊임없이 공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새날 방송을 그렇게 표현한 적이 있어요. 최근에. 사실 우리의 역할은 선동이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가짜뉴스로 선동이 아니라 근거가 있는 걸 가지고. 당신들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해 보이겠다. 기죽지 마. 여기 선동이거든요.
그런 방송 하겠다고 이야기를 드린 거예요. 어쨌든 지금 언론에서 역선동을 해주고 있잖아요. 부패 완판이라는 것을 언론이 띄워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우리도 역으로 그런 것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제 한편으로 우려도 되고 기대도 되는 게 이 보수 언론의 작동에 의해 가지고 윤석열이 서울시장 선거 2, 3일 남겨두고 유세차에 올라갈 수도 있다고 봐요. 유세차에 올라갈 수도 있다고 봐요. 그게 보수의 직결만 가져올지 아니면은 이 검찰 공화국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우리 진영의 직결이 더 가져올지 또 판단할 수는 없지만은 그런 상황들이 온다는 가정하에서 우리가 역시 정치적 상징어들을 끊임없이 만들어내고 그것에 대해서 수세적 방어 논리, 제도적 방어 논리만 할 것이 아니고 똑같이 공격해야 돼요. 이래도 저래도 그들은 안 돼. 윤석열이 그런 정치적 파워가 있었다면 분명히 간접적으로 4.15 총선에 윤석열 표가 있었어야 됩니다. 말하자면 더군다나 서울 같은 경우는 사실상 거의 민주당이 그런 분위기 속에서는 윤석열이 부산에서 먹힐 수 있는데 서울에서는 안 먹혀요. 아니 대구서 먹힐 수 있는데. 그렇죠. 전 그렇게 봅니다. 일단은. 자, 그래서 대구를 갔구나. 아무튼 아직도 멀었어요. 기존의 패러다임 갖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사람들이 먹힐 거라고 생각하는 것. 지금은 이런 방송들이 있다니까요. 제가 낙곰수를 아직까지 스스로 퀴즈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그런 것 때문이거든요. 가장 어목했던 시절에 흩어지지 마세요. 지금 이명박은 잘못하고 있는데 어떤 언론도 비판하지 않아. 국민들 흩어지지 마라. 그러면 영원히 지배당할 수 있거든요. 흩어져 버리고 투표장 안 나가면. 그 역할을 했던 것을 낙곰수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업적이라고 저는 말하는 사람이거든요. 그게 이제 1인 미디어의 태동? 그러면 실제로는 지금 제가 보면 기성 언론이나 1인 미디어나 힘이 대등해진 시대에 그러니까 저쪽에서는 막 포탈 보고 있으면서 아이씨 윤석열이 1등이나 됐어 이렇게 기죽으실 필요가 없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네. 우리 방식으로 연조했으면 윤석열 지금 10%도 안 나옵니다. 우리 방식으로 했다면. 그 선동으로 써먹고 싶기 위해서 문항 설계를 비열하게 하고 배치를 그렇게 설계하면 윤석열 1등이 아니라 미국 대통령도 만들 수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속지 마시라는 거죠. 그 스킬이 옛날엔 통했고 지금 안 통하는 거죠. 그래도 30몇 프로 너무했다. 그죠? 자, 그 분석은 이따가 시사방송에서 좀 더 해드리고요. 자, 알겠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날 방송이 없으니까 많은 시민들이 답답해 죽어 아주 그냥. 저거 어떻게 봐야 돼. 그러니까 월요일 날 이 시간이 굉장히 사람들한테는 관심이 되는 방송이기도 하죠. 주말 내내 있었던 이슈를 사실 정리해 주는 거거든요. 아니 의원님 계속 나오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본회의 있으면 못 나오죠. 본회의 있어서 나오면 큰일 나죠. 예, 노력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뭘 이렇게 투표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새날 방송 나간다고 아무리 가깝다고. 그럼 욕먹지. 아니 뭐 그런 역사적인 순간이 오지 않기를. 아니 개헌이요. 개헌. 개헌 민주당이 투표. 150석 이상이니까 다 되는데 개헌할 때는 국회에 가 계셔야죠. 알겠습니다. 자, 신소리였고요. 자, 늘 기호 1번만 할 정당이었습니다. 2016년부터 시작된 기호 1번은 2030년, 2040년, 2050년 좀 더 계속 읽어주세요. 한 번만. 60년, 70년. 2060년, 2070년, 2080년, 2090년에도 계속될 것입니다. 1번 민주당의 연속 집권을 위한 연구 공부 방송, 1번 민주당의 연속 집권을 위한 소동요 방송, 정치 1번가 41회 방송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니 걱정하다가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 그러니 내일보다 먼저 가자. 우리들의 희망을 현재이게 하자. 설령 그것이 내일이라 해도 현재로 저들을 물리치자.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